정치는요, 정말 뻔뻔해야 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 정도가 고민도 없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개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홍문종이 반기문을 내세워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실세 총리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자들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려 그런다 이렇게 했고, 총선 패배 직후에 정종섭 장관이 금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보궐선거 어쩌고 할 때 박 대통령의 뜻이 뭐냐고 지속적으로 제가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제가 개헌에 대해서요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개헌을 해서 국민이 잘 살게 된다면 저도 개헌 찬성해야지요. 무슨 제가 무슨 대통령 직선제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제가 무슨 대통령 직선제에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대통령 직선제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안보와 경제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아니 꺼풀뿐인 형식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봤자 장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총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과거에 제2공화국 때 이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가 있을 때 윤보선 대통령이 무슨 힘이나 있기나 했습니까? 그야말로 옥상옥의 뒷방 늙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과 그 다음에 경제를 총리와 장관들이 지배를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구조로 가고 또 연정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권의 연합이 만들어졌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국가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구조에 총리와 대통령이 좋을 때는 지가 다 해먹으려다가 위기가 생기면 님이랑 내미락 하게 되고 실제 국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평소에는 권한도 없던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로 하게 되면 대통령은 점점 보장이 된 권한도 행사를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권한이 없던 대통령이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대통령한테 권한이 싹 넘어가서 대통령 각하 북한과 싸울까요 말까요? 협상을 할까요 말까요? 휴전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네들이 다 해왔으니 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라 꼴이 그렇게 되어서 안보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나라 꼴이 그렇게 되어서 방첩 그리고 이 국가의 방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잖아도 방산비리니 뭐니 해서 돈은 냅다 갖다 쓰면서 무기들 중에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데 미국하고의 이번에 보십시오. 한미 연례 국방 이 협의체에서 SCM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상시 순환 배치 가지고 깨지가 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인데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도 이게 앞으로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경제만 해도 한번 봅시다. 대통령제에서도 도둑질을 해먹으려면 얼마든지 해먹고 방향이 잘못되려면 잘못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총리 밑에 경제부처 장관이 모두 몇 개입니까? 한 6개는 될 거예요. 이 6개쯤 넘는 그런 경제부처 장관들이 전부 각자가 독자적인 또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합니다.
자,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재벌이나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하기가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지금 공이 한 100쯤 들어간다면 그 공의 절반만 들여도요, 국회의원 한 10명만 매수해도 뒤에서 주무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임위원회 한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주물러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돼 가겠습니까? 이 안보와 경제에서 어떻게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예방할 수 있겠나에 대해서 답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진짜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모여서 전부 회의를 5천만 명이 해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해서 하되, 국가를 끌고 가는 대통령만큼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뽑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뽑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교육감 요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교육감과 지자체 이거는 한 덩어리로 보고 국회의원, 대통령 이 세 개가 우리가 투표한다고 쉬는 날 세 개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을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뽑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핑계로 지역 갈등이니 정치적 분쟁이니 정쟁이 격화되고 또 뭡니까? 낡은 체제다. 뭐가 낡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못하고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뭐 300명이 될지 앞으로 저가 4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들이 모여서 총리 뽑고 연정하고 장관 나눠먹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국민들 전부 국회의원들 욕하잖아요. 도둑놈들이라고. 근데 그 도둑놈들이 모여서 대통령 뭐 껍데기로 만들어서 국민들 보고는 당첨돼 봤자 한 돈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로또처럼 그거 너가 한번 뽑아봐.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뭡니까? 길에서 리어카 끌고 설탕과자 뽑기 하는 식밖에 안 되는 뽑기를 국민한테 시키고는 네? 저거들이 다 뽑고 나눠 먹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물적으로 알지요. 이게 개헌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가 안 해야 유리한가. 지금은 장관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국회의원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둘 들어가고 나머지는 장관은 뭐가 합니까? 관료 출신, 뭐 교수 출신, 뭐 다른 낙하산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는데 이제 국회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장관 100%를 국회의원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관 자리 좀 더 늘리겠죠. 일본에도 뭐 보니까 아베가 벨 장관 뭐 총원 1억 사수 장관도 있고 무슨 뭐 일본의 외곽 섬을 지키는 북방 뭐 도서 장관도 있고 그래 벨 장관 만들어서 장관 자리 한 3, 40개 만들어 가지고 예? 한 1년 반씩 해먹으면 임기 안에 국회의원들 전부 장관 한번 해먹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한 1년씩만 하면 되겠네요. 자, 부서 장악하면 먹을 거 짭조름하게 있을 거고 예?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까지 겸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또 선거 자주 하면서 정권도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으면서 이기면 욕 먹고 지면 사 먹고 이거 뭐 좀 꿈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 정쟁이 없어지겠어요. 왜? 저끼리 다 나눠서 헤쳐먹는데 정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보고 말 좀 곱게 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를 올리지 마세요. 제가 말 곱게 써서 지금 될 상황입니까? 앞으로 욕이 점점 더 심해질 건데요. 제가 욕을 안 하는 날에 황양수가 이제는 뜻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 욕이 듣기 싫은 분은 KBS 9시 뉴스 보십시오. 아주 잘생긴 남녀가 나와서요 반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본질은 이야기 안 하지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저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받쳐서 요즘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욕 좀 합시다. 좌우간 이 도둑놈들이 저끼리 이제는 장관 자리까지 해먹고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쪼개먹겠다고 이제 이 짓을 하는데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때문에 코너에 몰리니까 이거 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고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개헌이 될 거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개헌을 하려 하면요. 개헌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지금 300명이니까 그 중에 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이 개헌을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낼 수도 있어요. 둘 다 내겠죠. 어제 박 대통령은 정부에 개헌 기구를 두고 거기에서 개헌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국회도 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내라고 안 하더라도 국회는 내겠죠. 국회는 개헌안을 만들려면 국회의장이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당에서 각기 개헌 특위위원회를 만들어내고요. 지금도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가끔씩 특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개헌 특위에서 여야당의 안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조율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 내각제로 가자, 4년 중임제로 가자라는 개헌안을 낼 겁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낸다면 100% 이 이원 집정부제로 내겠죠. 자, 그러면 왜 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요, 쇼입니다. 내각제는 대통령이 아예 필요 없고 그냥 총리가 다 관장해 가는 거고요. 차라리 해먹으려면 내각제로 하세요. 위기가 오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도 총리가 혼자서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저거 나중에 우리 보고 말이야, 우리가 다 해버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제도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욕을 쳐먹으면서 국민투표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들 보고 뽑는 맛은 주자. 그래가지고 대통령 너네 뽑아. 얘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껍데기야. 자, 총리가 다 구성해. 자, 이러려고 이원 집정부제 할 거예요. 박 대통령도 대통령 직선 내각제 이거 할 겁니다. 그럼 둘 다 이름만 달랐지 같은 종자예요. 코카스 스페니얼이 코카스 스페니얼이죠. 아메리칸 코카스 스페니얼이나 잉글리시 코카스 스페니얼이나 다 같은 사촌들이죠. 그래서 비스무리한 개헌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개헌안을 대통령이 20일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국민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 국회 통과 30일 이내에요. 자, 20일, 60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이 최장으로 끓는다면 110일, 한마디로 넉 달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종섭 의원이 이야기한 안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년 4월 22일 보궐선거 때 끝내자는 게 그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1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날짜 한번 세보세요. 석 달 하면 90일이고 딱 112일쯤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헌 문제를 내년 4월 말까지 끝내자. 재보궐선거하는 날 국민투표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를 거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개헌안을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 12월 달에 있을 대선을 바뀐 헌법으로 치르게 되죠. 그럼 국회의원 임기는 어떡하냐. 이놈들이 이분들이 양심이 있다 하면 우리는 개헌안이 통과될 때 다 물러나겠다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뽑힌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물러날 놈들입니까? 절대 안 물러날 분들이죠. 어떤 분들인데요. 돈들이가 죽으라고 국회의원 됐더니만 1년 만에 그만둬? 우리는 그대로 간다. 그러면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거를 할 건데 대통령만 뽑을 겁니까? 껍데기 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총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까? 뭐 선거를 해서 새로 뽑아가 그 결과를 놓고 총리니 무슨 연정이니 장관 숫자를 나누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는 또 안 할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가? 자, 이제 거기서 딜레마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87년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개헌을 하면서 10개월 단축을 시켰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 임기를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 따로따로 하면 되지. 뭘 임기를 맞추냐. 근데 그걸 보도하는 언론 중에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그걸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새로 바뀐 법률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그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현행 이제 지금 있는 숫자대로 해서 하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이 되고 나면 어차피 박 대통령은 내년 초에 임기니까 대통령은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다시 뽑을 때 이원 집정부제로 이제 개헌이 되어서 법률이 바뀌었는데 껍데기 대통령만 다시 뽑으면 국회는 지금 옛날 국회고 이러면 새 껍데기 대통령과 개헌이 된 이원 집정부제 법에 의해서 옛날 국회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같이 가서 이게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임기 단축을 해서 언제 선거를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정상적이라면 12월 뭡니까? 18일, 19일입니까? 19일에 대통령 선거하는 날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해라.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 대통령은 또 뭡니까? 이게 좀 머리 굴릴 거예요. 새 대통령은 임기를 2년 4개월만 하고 그래서 다음에 16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으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에 뽑힐 선거 때 이제 새로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서 모든 걸 한다. 이렇게 새로 뽑힌 대통령이 2년 그러니까 4개월만 해라. 근데 그 사람이 개헌하는 것도 아니고 개헌을 일찍 해부는데 내년 4월에 해버렸는데 그 새로 뽑힌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입니까? 자, 그래서 또 이렇게 할 겁니까? 다음에 내년에 2017년 12월 달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이 5년 단임이 아닌 2년 4개월 단임제 대통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해서 그때부터 뽑히는 대통령은 이원 집정부제로 간다. 그러면 개헌을 하는데 12월 달에 뽑히는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으로 2년 4개월만 하고 2020년에 새로 뽑힐 대통령이 새로 뽑힐 국회가 이 이원 집정부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대통령은 껍데기고 국회에서 다 해라. 이거 지금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뭔 생각을 하는지 저는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 한 분을 과거에 야당 대표도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개헌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지금 대선 전에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대선 때 공약을 당선 즉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약을 내어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스스로 임기를 2년 4개월로 단축시키고 2020년 4월 달에 이제 이 바뀐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는다. 그리고 임기도 같이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던졌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던진 이 개헌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에 보면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는 반대를 하겠죠. 왜? 자기가 현행대로 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노 문재인 더민주는 반대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 다 찬성할 겁니다. 비박 친박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겉으로는 최순실 문제를 가리는 게 더 우선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명백히 죽어도 개헌에 반대한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한테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개헌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 날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해라. 임기 1년 하고 한 8개월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맞잖아요. 같이 선거를 해서 그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죠. 안 그러면 개헌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맞춰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지금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요. 임기가 다르게 지금 되어 있는 마당에. 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스스로요. 임기 1년 한 8개월만 하고 그리고 물러가세요. 국회의원들. 그럴 자신 없으면 개헌안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